지난주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이 KBS에서 나와서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부세 폐지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이시거나 현재 보유 중인 부동산 자산을 더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부세가 폐지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종부세 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종부세는 전국 모든 주택 수요를 서울 똘똘한 한 채로 흡수되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조는 주택수가 많으면 징벌적으로 과세하고 일정 가격 이상의 주택가액이 높으면 종부세를 과세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서울 1세대 1주택자가 최대 수혜자입니다. 이 부분 좀 의아한 게 지방 4억짜리를 3채 갖고 있는 사람이 서울에 15억, 16억짜리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보다 종부세를 더 많이 내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주택의 수요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고 지금 현재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게 되는 거죠. 혹은 지방에서 사시는 분들이 이왕 주택을 살 거 서울에 한 채를 사고 전월세로 지방에 거주를 계속 하시는 일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똘똘한 한 채 전략은 현재까지도 유효합니다. 최근 위축되었던 아파트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뉴스 들어보셨나요? 아마 지방에 계신 분들은 체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특히 강남 3구 중심으로 혹은 주요 입지에 있는 아파트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회복되었고 심지어 고가 아파트들은 정고점을 회복하고 오히려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지방 아파트들은 여전히 제대로 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는 현재의 종부세 환경에서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매수 수요가 들어오기 시작하니 이왕 살 거면 세금 리스크도 없는 서울 주요 입지에 위치한 아파트를 사게 되는 거고 지방 아파트는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봅시다. 종합해보면 큰 틀에서는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했고 바로 폐지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초고가 1주택자 및 다주택자들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기본공제액을 늘려서 면제 대상을 추가로 늘리고 다주택자도 주택가격이 아주 높지 않으면 면제 대상에 포함시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총액 기준과 주택수 기준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 종부세를 총액 기준으로만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변경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상되는 결과를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1세대 1주택자입니다. 현행 종부세 기준으로 공시가액 12억, 그러니까 실거래 기준 16억 정도입니다. 이 정도 아파트 보유자가 더 고가의 아파트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7억에서 20억 구간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게 될 거고요. 가액 기준 자체를 늘려준다고 하니까 1주택자 중에 갈아타지 않는 수요는 그만큼 오피스텔이나 수익형 부동산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형 부동산과 저가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보유주택을 팔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매물을 거두어 드리게 될 거고요. 추가로 수익형 부동산을 매수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자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전만큼 절대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로 갈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생긴 겁니다. 오피스텔과 저가주택도 다주택자의 징벌적 과세가 없어짐에 따라 일부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발표가 나자마자 벌써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뉴스 보시면 분당, 평촌, 과천 등등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건 좋지만 이 종부세 폐지도 국힘에서 바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의 벽을 통과해야지 실제로 폐지가 될 수 있고 만약 폐지가 되더라도 재산세로 편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어떤 형태로 재산세에 편입될지 한번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투자를 해오면서 좀 느낀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에서 어떤 변화의 시그널을 보일 때 단편적으로 어떤 정치인의 말이나 뉴스를 보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시장 참여자들을 한번 나누어 보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단순히 종부세 폐지를 하는구나 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시장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럼 나는 어떤 포지션으로 대비를 할까? 지금의 내 포지션이 다가오는 시장에서 최적의 포지션일까? 등등의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보면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항상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흘러갈 수는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모든 시장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최적의 포지션을 찾아냈다면 이미 재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몇 가지는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표적인 예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다주택자를 엄청나게 규제하기 시작할 때 용기 내서 서울의 아파트를 추가 매수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았지만 규제를 할수록 서울 아파트 가격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맞았던 것 같아요. 이번 종부세 폐지뿐만 아니라 최근 부동산 시장이 방향을 좀 바꾸는 듯한 시그널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장에서 좀 더 큰 움직임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시장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열심히 올리고 있으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